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4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9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8월 5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신축년 정유월 임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임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의 임수가 되겠습니다. 6월에 임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일간 임수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다음으로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자, 제일 먼저 임이라고 하는 글자, 임수라고 저는 읽는데, 임이라고 하는 글자는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면서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이 되겠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 목과 토금수라고 하는 것으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가 되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계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수이지만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라고 해서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수라 하더라도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내지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다른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넓고 깊고 물의 양이 아주 방대한 양의 그런 수의 개념이다라고 하면, 음은 뭐예요? 양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양이 크다라고 하면 음은 작은 개념이고, 양이 넓다라고 하면 음은 좁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양이 깊다라고 하면 음은 뭐예요? 얕은 것이죠. 그래서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라고 해서 크고 넓고 깊은 물이죠. 바다라든가 아니면 강호수 같은 것이, 강호수 같은 것이 바로 임수라고 하면, 개수인 음수는 작고 얕은 물이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우로수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라든가 이슬비 같은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땅에서는 옹달샘과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옹달샘 대신 작은 뭐 컵에 있는 물 같은 거 있죠. 정화수 같은 거, 우리 정화수 떠서 하늘에 기도 드린다고 하죠. 그 정화수 같은 경우도 다 개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수는 물의 양이 굉장히 많은 것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물이 많으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기도 하지만은 뭐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뭐 지진이 날거나 하게 되면 굉장히 물이 요동을 치게 되죠.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거 갑자기 많아지게 되면 뚝을 무너뜨리고 범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옛날에 저 80년대 초반 같은 경우 비가 너무,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였죠. 그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80년대 초반에 저 한강 하고 있는 뚝이 무너져 가지고 엄청난 홍수로 인해서 비 피해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로 이제 지류 몇 번 가끔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지역 같은 데서 이렇게 물이 범람하고 논이 침수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임수 같은 것이 그렇게 왕하게 되면 범람하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냐, 충분한 지성, 충분지성, 아까 말했던 범람하고 파도치고 쓰나미가 일어나는 그러한 물의 엄청난 그 힘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중화시킬 수 있느냐가 바로 임수의 가장 핵심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범람하고 임수가 충분한 지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임수가 왕했을 때, 즉 신왕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임수 자체가 신약하게 되면, 임수 자체가 약하게 되면 범람하지 않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한강 같은 경우에도 한강 양쪽 뚝을 기준으로 해서 물이 그 안에 담겨져 있으면 그냥 적절하게 물이 흘러가는 것이지만은, 비가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그 잠수교 있죠. 잠수교가 침수가 되고, 그 다음에 팔당댐이라든가 그 위에 무슨 댐들이 방류량이 많아지게 되면 그 한강을 막고 있는 제방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임수일간이 왕했을 때는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병화로서 조후한다라고 보지만은, 임수일간이 약했을 때는 그렇게 범람할 우려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 병화를 쓰는 것은 임수일간이 왕했을 때 쓰는 것이고, 임수일간이 약했을 때는 인성인 금으로서 임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6월의 임수는 약간 좀 독특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임수일간 자체도 금백수청을 좋아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
개수도 마찬가지고 임수도 마찬가지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청징함을 좋아하게 되는데, 제가 대체적으로 임수일간 12개월이죠. 인묘진월, 사오미월, 신유술, 해자축월 이렇게 12개월이 있는데, 임수일간이 금백수청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때가 바로 이 6월의 임수는 금백수청을 좋아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건 6월을 설명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의 임수가 되겠고요. 임수. 자, 일단 6월이라고 하는 것은 백로가 돼야 된다라고 했고, 신유술 서방이 되면서부터 방향은 서쪽이 된다. 그 다음에 계절로는 신유술월은 가을이 되죠.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신월은 금의 임간지가 되고 6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유월이 금왕절이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술월 같은 경우는 술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술월이라 하더라도 지지로 신금, 유금을 본다거나 아니면 천간으로 또 같이 경신금이 투출하게 되면 토왕절인 술월이라 하더라도 금이 왕한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월령만 딱 떼어서 술월만 딱 놓고 봤을 때는 토가 왕한 계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설명드리면 신월이라고 하는 것과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 임수가 신월이 아니라 6월은 금백수청을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의 임간지가 되죠. 임간지가 되고, 그 다음에 지장간을 놓고 봤을 때는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6월 같은 경우에는 금의 왕지가 되죠. 제왕지가 되면서 지장간을 놓고 보게 되면 토의 기운 없으면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본기인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게 신월의 무토는 여기가 되는 것이고요. 임수는 중기가 되는 것이고, 경금이 본기가 되죠. 얘가 본기가 되는 것이고, 6월의 본기는 경금도 있지만 경금보다는 핵심적인 것 신금이 있다라고 하는 거, 얘가 본기가 되는 겁니다. 제가 경금, 신금을 말씀드렸을 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철 같고 완철금과 같아 좀 투박하고 녹이 쓸어 있는 그런 겸 땅에서 금방 캐낸 금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금 같은 경우는 보석이나 주과 같아서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맑고 깨끗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도세주옥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러면 이제 지나가서 설명을 다 드렸겠지만, 무토라고 하는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 대고 금 자체가 경금이라고 하는 완철금이 본기이기 때문에 수 자체도 왕하고요. 금 자체가 약간은 신금, 6월의 금보다는 약간의 탁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금백수청을 희한다라고 보지 않고, 신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병화로서 뭘한다? 조후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6월에 태어난 임수는 이 신월의 임수는 이 신중 임수에 통근할 수 있고, 경금이 생주해 주기 때문에 임수가 왕합니다. 왕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한 성질을 드러낼 수 있고 범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월의 임수는 그래서 무토병화를 쓴다라고 보지만은, 6월의 임수는 순수한 금밖에 없고요. 지장간에 수가 없기 때문에 6월은 임수가 통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월은 임수가 왕하다라고 보지만은, 6월에 태어난 신금은 그렇게 왕하다라고 보지 않고요. 그냥 잔잔한 정도의 맑고 평화로운 잔잔한 호수 정도, 범람하고 막 그렇지 않는 아주 평화로운 호수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물도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속까지 비치려고 하면 뭐예요? 밝은 좀 빛도 있어줘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계절이죠. 인월, 묘월, 진월, 그 다음에 4월, 5월, 미월, 그 다음에 해자, 축월, 그 다음에 신월, 술월, 다 임수가 왕하면 무조건 무토병화를 쓰고, 임수가 약하면 금을 용신으로 쓴다라고 보는데, 6월의 임수는 유독 뭘 생각한다? 금백수청을 생각한다. 금백수청은 금수쌍 청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물도 맑아야 되고, 임수도 맑아야 되고, 유금, 금도 맑죠. 그래서 이거 제가 설명할 때 천불동계곡의 깨끗한 바위틈에서 아주 맑은, 사람이 떠먹어도
괜찮을 정도의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지금 가을 같은데 이제 단풍도 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관악산은 그런 걸 제가 못 봤고, 설악산 같은 데 가면은 진짜 천불동계곡 가면 맑고 깨끗한 그러한 바위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뭐 선녀가 뭐 목욕하고 갔다라고 하는 그런 데가 있죠. 그게 바로 금백수청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진을 가지고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사진을 준비를 못했네요. 그래서 6월의 임수만큼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무기토를 보는 것을, 6월의 임수는 무기토 보는 것을 어떤다? 것을 꺼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6월에 임수라 하더라도 지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시 신금을 본다거나, 다시 이런 식으로 신금을 본다거나 뭐 자수를 본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아무리 6월에 임수가 금백수청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다시 신금 자수 뭐 이런 것을 봐서 임수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본성인 충분하는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원론으로 들어가서 무토병화를 쓰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유금 정도 간단하게 금 한두 점 정도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월의 임수만큼 여러분들 뭘 생각한다? 금백수청이라고 하는 것, 요거를 매우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주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그래서 이렇게 6월에 임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그 간목 같은 것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토기토가 원구에는 없다 하더라도 대운이라든가 세운데에서 무토기토가 들어오게 되면은 임수를 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금도 탁하게 하기 때문에, 간목이 있다라고 하면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무토기토가 들어오는 것은 막아질 수가 있겠죠. 이 간목이 무토기토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또 6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6월은 뭐예요? 가을이기 때문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어떤 사주? 한습해지는 사주가 되기 때문에 뭐 정화보다는 병화 한 점 정도 있어서 좀 밝게 비춰주게 된다라고 하면, 맑은 무수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천불동 계곡 맑고 깨끗한 물을 봤는데 빛이 없어서 어두우면 그것이 맑은지 밝은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6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목병으로서 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를 들어서 다시 자수를 본다든가 아니면 시지로 뭐 신금을 다시 본다든가 하면 임수가 왕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원론으로 들어가서 무토병화를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임수일간이 6월에 태어난 명식이 되겠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 양에 해당되는 물, 양수가 되겠고요. 원령은 금인데 유금은 어떤 그 음이에요, 양이에요. 유금은 이거는 금이 되겠죠. 그래서 임수 입장에서 금은 금생수 하죠. 수. 그래서 임수 입장에서 금은 인성이 되는데, 인성 중에서도 인성은 인성은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양대음 내지는 음대양이 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정인이 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음대음 또는 양대양이 되는 경우에 이건 편인이 되는 것인데, 오늘은 임수는 일간은 양이 되겠고, 그 다음에 월지인 유금은 음이 되죠. 양대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사주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게 되면은 저거는 정인이 되니까 정인격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6월의 임수는 정인격 더해서 연간에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이 신금은 딴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지장간, 월지에 있는 지장간 본기인 신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적인 뭐가 된다? 정인격이 되면서 6월은 금두왕하고 임수 자체도 세력이 있으니까 모왕 자상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왕자상하다, 일단 6월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일단 한습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다른 계절과 달리 6월의 임수는 뭘 좋아한다? 금백수청함을 좋아한다. 금수쌍 함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토가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일지를 보게 되면 아쉽게도 이렇게 술토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뭐 이걸 또 백고대살이라고 해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살 같은 거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어저께 그저께도 저한테 신생아 태길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자꾸 뭐죠? 귀문관살?
살이 있어서 이게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기문간살, 예를 들어서 백고대살, 물론 그런 것들이 흉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은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신살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음양오행의 생극재화를 먼저 보고 나중에 참고적으로 기문간살이 있는지 아니면 고신과숙살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인데, 음양오행의 생극재화를 다 던져버리고 여러 가지 신살류를 보게 되면은 그건 잘못된 사주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음양오행의 생극제어로 봤을 때 괜찮다, 사주 짜임이 나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기문간살이 있어도 내지는 백고대살이 있어도 내지는 고진과숙살이 있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비중은 어디에 있냐면 이런 말 있죠. 이런 말이, 예를 들어서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구덕이 무서워 장 못담그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자, 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담아야 되는 것이죠. 장은 뭐 간장도 있을 수가 있겠고, 지금 옛날에 저희 집도 간장, 고추장, 된장 다 집에서 만들었죠. 간장, 뭐 고추장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간장, 일단 메주를 떠서 간장 만들고 된장을 또 이렇게 만들게 되잖아요. 이것을 만들어야 삼장이라고 합니다.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옛날 같은 경우 삼장이 맛있느냐 맛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의 음식이라든가 그 집안의 며느리가 얼마나 잘 들어왔나 이런 거, 삼장 맛이 어떠냐에 따라서 며느리가 좋으냐 나쁘냐를 판가름할 정도로, 옛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회사 제품이냐가 중요하지만 간장을 옛날 집에서 만들 때는 그 집안의 가풍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 간장이라든가 고추장, 된장을 관리를 못하면 뭐가 생기죠? 구더기가 생기는 거예요. 구더기. 그러면 구더기 생길까봐 간장, 고추장, 된장을 안 담을 수 있습니까? 지금은 간장, 고추장이라고 하는 것을 사다 먹을 수 있었지만은 옛날에는 간장, 고추장, 된장을 어디서 사다 먹을까요? 옆에서 조금씩 얻어 먹을 수는 있지만은 그거를 뭐 옆집에서 대놓고 먹을 수는 없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이거 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귀했던 시절에 좀 명문가 집안이나 간장, 고추장, 된장 집에서 이렇게 담아 먹었지, 우리 없는 사람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잘 담아 먹기 어려웠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 삼장이라고 하는 것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구덕이라고 하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장을 안 담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기문간살도 있을 수 있고 백호대살도 있을 수 있고 고신살, 과숙살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따지고 보면 구더기 같은 거예요. 구더기 같은 거. 사주의 생극재화라고 하는 것은 삼장과 같은 거예요. 간장, 고추장, 된장 같아서 생극재화가 잘 이루어져 있으면 아주 맛있는 간장, 고추장, 된장을 담는 것과 같은데, 단지 기문간살이 끼어 있어서 이게 구더기가 있어서 이걸 버린다? 이거 진짜 바보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낳는 거니까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하고, 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떨 거라고 하는 그러한 심리도 있지만은, 결국은 열심히 설명을 해 드렸는데 납득이 돼서 좋은 생시를 담고 나면 좋은 거지만, 또 다른 분들의 말을 들어서 기문간살이 있어서 안 됐다, 뭐 예를 들어서 백호대살이 있어서 안 된다 말을 들으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구더기 때문에 장을 안 담근 그런 케이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신살주라든가 아니면 삼재, 공망 이런 것에 너무 치중하시면 안 된다. 삼재, 공망 내지는 뭐 신살 다 뭐다? 구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6월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정인격에 이렇게 금백수청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백호대살이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이걸 백호대살이라서 무조건 나쁘다고 봐서는 안 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금백수청을 좋아하기 때문에 술토가 있다라고 하는 자체는 일단 금백수청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원론적으로 가야 돼요. 임수가 좀 왕해져 가지고 이 임수를 제방하고 한다, 즉 무토병화를 쓰는 국세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지, 술토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저 백호대살 때문에 사주 망했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축토가 있어 유축해금하기 때문에 이 금은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거는, 금 인성이 왕해진 것이지 임수가 뿌리를 얻어서 왕한 것은 아니에요. 임수가 뿌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축 중에 있는 개수의 간신히 뿌리를 둔 것이지, 인성이 왕한 거지 일간이 왕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월간에는 정화,
있죠. 이거 임수가 정화하고 탐합하려고 하는 거, 이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에 간신히 뿌리를 둔 정화라 하더라도 금을 억제할 수는 있게 되겠죠. 단 이 정화하고 임수하고 서로 탐합하는 것, 이것도 제가 봤을 땐 좋지 못. 술토 백호대살이 좀 나쁜 게 아니라 이렇게 일간이 정화 같은 거 하고 탐합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안 좋다라고 저는 더 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6월에 임수라고 임수 일간이 왕할 것 같지만은 일간이 왕한 게 아니라 금이 왕한 것이고, 그렇다고 금이 왕한 것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왕한다라고는 보지 않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모왕자상인데, 이렇게 금이 많아지게 되면 모왕자세가 되고, 또 토가 있어서 임수를 극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임수 일간이 왕하다 약하다, 이거는 저는 신왕한 사주로는 보지 않는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먼저 경자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6월에 임수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금이 왕해지게 되면, 금이 왕한 것이지 일간이 왕한 건 아니고요. 또 술토가 있어서 일간을 갖다가 물론 천간에 드러나서 파극하는 건 아니지만은 요거는 일간이 좀 약해서 문제가 된다. 특히나 정화가 임수하고 자꾸 합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상태에서, 일단 임수 자체가 시에서 양인 자수, 이건 그냥 겁재가 아니라 양인이죠. 양인을 얻어서 임수가 뿌리를 얻었고요. 또 경금이 있어서 금왕절인 경금 투출의 임수 생해지니까, 이렇게 되면 일간이 이제 약한 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능히 무토가 있어도 임수가 감당해낼 수 있는 여력이 있죠. 조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좋았을 것인데, 이 정화가 임수하고 탐합하기 때문에 조후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국세가 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좀 목화운으로 가서 좀 조후가 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경자시와 마찬가지로 신해시도 마찬가지로 양인은 아니다 하더라도 임수가 시에서 녹을 얻었고요. 또 금왕절인 6월에 신금이 다시 투출해가지고 임수를 이렇게 생해해 주죠. 선생님, 정화가 있으니까 금을 갖다 파극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파극하지 않아요. 정화 일간도 정화 일간이 아니죠. 정화도 임수하고 합을 하느라고, 탐합하느라고, 합을 탐하느라고 극하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신금도 임수를 생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신금도 임수를 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간 자체가 약하지 않죠. 역시나 경자시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 목화운이 와서 조후가 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신축시 이후 거의 비슷합니다. 신축시도 마찬가지로 신금이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지로 또 축토가 있죠. 이건 일간이 왕한 것이 아니라 이건 약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조후가 부족하게 되고요.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목화운이라든가 화토운으로 가게 되면 다시 관살이 왕해지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봤을 땐 좋지 못한, 금수운으로 가도 안 좋고요.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도 제가 봤을 땐 좋지 않고, 이민시도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시지에서 인목을 보게 되면 임수가 목이 있으면 임수 기운을 설계하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축이 있어서 금이 일간을 생조해주는 그 정도는 생각하는 것이지 인간이 약하지 않죠. 이거는 오히려 금으로서 수를 생해주는 것이 용신으로, 원령에 투출한 금을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래도 다행히 신축시에 비해서 인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이거는 조금 더 나을 것인데, 여자로 태어났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무술대운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묘시, 갑진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갑진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거는 진술충이 되기 때문에 사주가 더욱 불안해지는 것이 되겠고요. 을사병호 정미시 모두 화토가 왕해지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이렇게 써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거는 술에 5까지 합해서 5수를 합한 상태에서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조우는 충분하지만 일간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운세는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야 되는데 벌써 금운은 지났고 수운 이렇게밖에 제가 봤을 때 좋은 운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후 이렇게 가게 되면은 목금으로 가게 되면 일간이 매우 약해지게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녀 불문하고 좋은 생시가 아닌 것 같아요. 남자로 태어나게 되면 병신대운 이외의 운세가 좋지 못한 것이고요.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갑진, 을사, 병호, 정미 이 생시, 이민, 계묘, 갑진에서 전부 다 찍어서, 마찬가지로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든, 그래도 여자로 태어났을 때 무술대운 빼고는 그래도 한 30년 정도, 20년에서 30년 정도는 그래도 좀 버틸만 한다 하더라도
남자로 태어났을 때 이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뭐 무신시라든가 이렇게 신해시라든가 경자시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명심하시고 될 수 있으면 이런 날은 좀 태기를 안 하시는 것이 내가 봤을 때 더 바람직할 것 같고요. 만약에 남자로 태어난다 반드시 생시에서 경자시, 뭐 하다못해 무신시 아니면 신해시 요 세 가지 정도를 잡아줘야 되고요. 여자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후 예를 들어서 신축년 이후 목화운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자대운, 경자시라든가 신해시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좀 일가요왕해진다 하더라도 20년 이때 빼고는 일간이 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긴 걸 생각해서 짧은 20년보다는 긴 60년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걸 생각하시고 생시는 경자, 신해시 이렇게 잡는 것이 남녀 불문하고 바람직한 태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